영화를 보다 보면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주인공의 답답함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주인공 결정을 보고 아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고 생각하신 적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면 그 영화의 결말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들의 금공강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은희입니다. 와! 오늘이 제 첫 녹음인데 DJ도 맡게 되어서 너무 떨립니다. 패널분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분들은 슈슈님, 모카님 그리고 또 다른 뉴페이스 나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뉴페이스 나둥님부터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합류하게 된 나둥입니다. 저는 제 닉네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는 나자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나도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귀여운 어감까지 해서 이름을 나둥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만큼 이런 얘기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편하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슈슈입니다. 저는 한 3주 만에 녹음에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열심히 떠들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저도 녹음에 다시 온 모카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벌써 두 번째 신임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DJ 저는 안녕하세요 2.5기 신인 멤버 은희입니다. 제가 원래 친구들 이름 부를 때 마지막 한 글자로 줄여서 부르는 걸 좋아해서요. 다빈이는 비니, 예진이는 지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제 닉네임을 제 이름 마지막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저는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이 불닭볶음면일 정도로 매운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 평범한 대학생활 와중에 유튜브로 먹방 보거나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소확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당금 여러분들 만나서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많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날들을 기다리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우리 뉴페이스 두 분 정말 자기소개 완벽했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슈슈님까지 정말 반가운 녹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참여하시는 두 분의 첫 녹음, 이 첫 녹음에 임하는 각오 한번 각각 한 분씩 듣고 본격적인 녹음 시작해 볼까요? 네, 저 나도 다 해버리겠다 이런 다짐으로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오, 네, 저도 첫 녹음이라서 무지 떨리고 긴장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믿고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어색하고 떨리지만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각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패널분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혹시 아시나요? 네. 오, 여자 주인공이 한국계 미국인이라서 영화를 본 우리나라 시청자분들께도 인기가 되게 좋고 또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해서 지금 시즌 2까지 최근에 개봉한 아주 핫한 영화인데요. 여주 라라 지는 5명의 남자를 짝사랑한 적이 있고 각각의 짝남에게 연애 편지를 썼지만 발송할 생각은 못한 채 집에 고이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주가 답답했던 여주의 동생이 그 편지를 당사자들에게 모두 보내버리게 되죠.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받은 남자들이 한 명씩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뭐냐고 물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해명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죠. 그래서 상황은 바로 내가 만약 본인이 라라 진이라면 입니다. 저희는 첫사랑, 바로 전 애인, 아주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애 편지가 발송된 것으로 상황을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은 현재나 과거 애인에게 편지를 자주 쓰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편지가 뭔가 편지지를 사고 내용을 또 생각하고 애인에게 무슨 내용을 쓸지 생각하면서 내용을 썼다 지웠다 하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는 좀 감동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대신 뭐
생일이라던가 뭐 기념일이라던가 이럴 때는 그래도 손편지를 한 번씩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생일 때도 직접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 편지에서 손편지가 좋은 점이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글씨체가 이렇게 삐뚤삐뚤한 게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너무 글씨를 잘 쓰면은 뭔가 감동이 덜할 것 같고, 네, 그 삐뚤삐뚤한 글씨체를 보면서 좀 흡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생일마다 편지지를 써주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글을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서 약간 나도 받았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컸는데 만약 그 애인이 생긴다면 그 제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글거리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편지는 새벽 감성으로 막 쓰다 보면 좀 더 그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일단 저는 편지를 그렇게 막 자주 쓰는 편은 아니고 그냥 생일 때 이렇게 특별한 날에만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편지를 받는 거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점점 철이 들고 친구들의 편지가 이제 감동스러운 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아, 편지를 받는 게 좋은 기분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쓸 때에도 저도 나둥님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약간 오글거리고 그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편지를 쓰면은 글로 전하는 거니까 훨씬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의 순기능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애인에게 주는 편지를 또 얘기를 했긴 했는데 저는 뭐 애인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도 편지를 가끔씩 쓴단 말이에요. 뭐 동아리 뭐 공연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뭔가 큰 행사가 있고 나서 뭐 수고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구 간에 보내는 편지에도 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예컨대 편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서운함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사과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군대 간 친구들에게 쓰는 인터넷 편지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신지. 네, 저는 군대 간 친구에게 인터넷 편지를 쓴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근데 너무 미안한 게 다들 제가 항상 편지를 써준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써줬다가 친구 딱 한 명한테만 써줬어요.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 써주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밖에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훈련소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대충 써주고 그리고 그 친구를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기 때문에 뭐 요즘도 나는 뭐 동아리 뭐 만나고 있다. 어제도 뭐 누구 만났다. 이런 얘기 해주고 거기 보니까 또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첨부해줄까 하다가 약간 오바인 것 같은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애기 사진을 첨부해줬어요. 근데 약간 벤틀리 그런 거. 네, 건우였나 잼잼이었나 사진을 첨부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친오빠가 저 고등학교 때 군대를 갔는데요. 저는 솔직히 아무래도 친형제다 보니까 가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도 인터넷 편지를 쓰라 그래서 오빠 훈련병 때 쓴 적도 있고 그리고 막 오빠가 좋아하는 연예인 같은 거 오빠가 휴가 때 나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사진을 미리 뽑아 놓는다거나 이렇게 좀 군대 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리고 바라는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에 막 군대를 가서 편지를 써야 하고 그러는 관계가 많지는 않은데 전에 그 친구한테 쓰는 편지 중에서 사과할 때 편지를 쓰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생일 축하하고 뭐 다 뭐 축하하고 뭐 이런 편지랑은 다르게 사과하는 편지는 또 느낌이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를 할 때 편지를 쓸 때 너무 길게 쓰면 그것도 좀 너무 진지해지고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과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짧게 귀엽게 쪽지로 막 미안행 막 이런 거 약간 귀엽게 쪽지 형식으로 남기는 게 약간 가볍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에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사과하는 편지를 쓴 적도 있는데 그냥 죄송한 입장문 같은 편지도 써본 적이 있어서 미안한데 뭐
그냥 미안해 약간 그런 느낌의 편지를 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중1 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포스트 포스트잇. 제가 빼빼로데이인가 화이트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화이트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사탕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포스트잇에 이렇게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게 붙여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네, 잘 이루어졌나요? 네, 이루어지긴 했어요. 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좋든 싫든 여러분이 썼던 연애 편지가 이제 구썸남, 첫사랑, 전애인, 짝사랑들에게 전송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위에서 3가지 연인 설정들을 했는데 좀 더 자유롭게 설정을 한다 쳐도 진짜 다른 것들은 좀 좋은 추억일 것 같은데 전 애인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첫사랑이나 아주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풋풋했었지, 내가 너를 좋아했었다, 이렇게 쉽게 고백이라기보다는 과거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전 애인은 솔직히 절대 좋게 헤어지는 게 어렵잖아요, 사실. 왜냐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필터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전 애인이 있어도 좋게 헤어졌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전 애인에게 이런 편지가 가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고, 만약에 전 애인한테 간다면 제가 문자로 뭐 이건 예전에 썼던 거고 나는 너를 싫어해 이렇게 딱 보낸 다음에 연락을 다 씹고 그 사람한테 잠수를 탈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잠수를 타면 이 사람이 속으로 얘가 나를 그리워하고 있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라라진처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척, 사귀는 척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사랑한테도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첫사랑은 보통 좋은 추억으로 남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첫사랑과 어떻게 다시 잘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애인한테 완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약간 할 것 같아요. 선긋기. 네, 맞아요. 난 이미 마음이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네, 그쵸. 네, 저는 네. 저의 현실 상황에 엄청 몰입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 그 현실의 실제 첫사랑이라는 분과 좋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통 첫사랑하면 아련한 느낌이 있고 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서 뭐 보고 싶거나 그립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편지가 발송됐다 해도 그분이 스스로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예전에 좋아하실 때 쓴 편지인데 뭐 잘못 왔구나, 그거를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편지에 대해서 연락이 저한테 온다면 사실 그분께는 창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쓴 건데 잘못 갔다. 뭐 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오랜만에 연락이 닿는다 하면은 뭐 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뭐 좋게 풀 수 있는 기회로는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전 애인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이불킥을 엄청 찰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첫사랑은 뭐 창피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인다 했는데 사실 이분은 제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편지에 대해서 연락이 온다고 하면 그냥 쿨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거 그때 옛날에 쓴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또 아예 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그분한테는 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씹거나 아니면은 쿨한 척하면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전 애인한테 간다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면은 더 격해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첫사랑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 솔직히 제 첫사랑이 누구인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너무 나는 건 없는 많으셔서. 거 아니에요? 없는 건가? 이제 앞으로 없는 생기는 거 거지. 아니에요?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보내줬다 그러니까 보내지면은
연락이 올 테니까 내 첫사랑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역발상. 내가 그때 얘를 좋아했었구나.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랬었지. 그땐 그랬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랬다. 신기하다. 근데 이제 일단 어쨌든 제가 썼던 편지가 가잖아요. 근데 제가 편지를 썼다는 건 제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만약 상대방도 나를 좋아했다고 하고 근데 나도 상대방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상대방한테요? 네. 서로? 서로. 그러면 저는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서로의 상황이 찬스죠 된다면. 아주. 이제 제가 편지를 보내서 마음을 얘기했고 그 사람도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라고 말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밀어붙여야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표현이 서투르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좋아해도 상대방이 그걸 거의 못 알아차리는 편이에요. 제가 티를 거의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편지가 발송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확인하고 제 마음도 표현이 된다면 이거 나름 아주 괜찮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편지를 직접 보내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반면에 그 남자분들을 생각해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여자애한테 편지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 남자분들처럼 옛날에 뭐 잠깐 만났던 애 아니면 거의 기억도 안 나는 여자애 이런 사람한테 편지를 받는다면 그런 기분은 또 어떨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아무래도 옛날에 썼던 거라는 걸 뭐 내용상으로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쵸. 그런 편지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냥 되게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귀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추억으로 남아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면 솔직히 약간 너무 싫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아무 생각 없거나 호감이 있던 사람이면 진짜 슈슈님 말처럼 귀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만약에 그 사람 원래 남이 나를 좋아한다고 깨달으면 그 사람을 좀 다시 맞아요. 관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호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약간 100% 호감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런 편지를 받으면 얘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나도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편지를 받는다면 그냥 약간 저 감성에 절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받으면 추억이 떠오르면서 하면서 잘 지내면서 연락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그 느낌이 잔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느낌 절대 아니라 그냥 추억에 담겨서 그냥 잘 지내냐 약간 이런 정도. 그리고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시즌 1이랑 시즌 2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즌 2에서는 여주가 한복을 입는 모습, 한국의 명절을 보내는 모습 등 한국 문화를 찾아보는 재미도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시청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까요? 다들 영화 극한 직업 아시나요? 네. 네, 그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슈슈님께서 영화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극한 직업은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범인의 아지트 근처에 치킨집을 차리면서 시작되는데요. 그 후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 치킨집이 대박이 나서 2호점, 3호점까지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경찰 일을 할 때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면서 점차 본업을 잊어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만약 경찰이라면 돈 잘 벌고 안전한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업인 경찰로 돌아가서 범인을 잡는 데에 주력을 하실 건가요? 또는 제3의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만약에 경찰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경찰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저는 안 놓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던 그 경찰분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였죠? 유승용. 네, 유승용 씨가 어쨌든 팀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강력계였으니까 네. 경찰에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를 그냥 거점 본부로 쓸 테니까 강력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주면은 첩보 활동을 해주겠다 하고 돈을 계속 버는 거죠. 약간 딜을 하는 거네요. 네, 딜을 하는 경찰과. 거죠. 네. 물론
위법할 수 있는 거겠지만 뭐 그러면은 뭐 뒤에 몰래 해서 또 치킨도 몇 개 갖다 주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은 치킨집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치킨집을 계속해서 돈을 엄청 많이 모아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들을 다 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뭔가 다시 이미 돈이 많은 상태라면 뭐 직업을 굳이 고한다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다 할 건데 경찰도 막 취미로 하고 그냥 와우. 그러니까. 사설 탐정. 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듣고 저랑 친한 지인이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 언니가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부러운데 춤도 추고 그리고 뭐 디자인도 배우고 뭐 영상도 배우고 뭐 리듬 체조도 배우고 정말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보면서 진짜 저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다 대학생이니까 보통 휴학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 소화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언니의 상황이 생각이 나서 저도 일단 치킨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두고 나중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거를 다 배우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치킨집인데 그 이유가 사실 류승룡 그 배우 역에서 사실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돈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꿈을 얘기할 때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 잘하는 것을 하느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미 좋아하는 경찰 일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면 2호점, 4호점도 나오고 가격을 비싸게 올려도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화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배역이 된다면 제가 잘하는 일은 치킨집이고 가정을 위해서 아무래도 치킨집을 택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인을 잡는 건 놓치겠다는 건 아니라 그거는 자기의 팀원들한테 맡겨주고 나는 일단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치킨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들 약간 치킨집을 안 놓으셨는데 사실 저는 그냥 깔끔하게 경찰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요식업 그리고 사업 이런 분야는 약간 위험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이긴 한데 뭐 대만 카스테라 이런 거 굉장히 유행을 했었지만 망하는 거 정말 한순간이었잖아요. 폭삭 그쵸. 이렇게 망하고. 그래서 저는 치킨집이 약간 지금 당장은 뭐 수원 왕갈비 통닭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핫해질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 이렇게 망할지도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을 해서 경찰 일을 주력을 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릴 적의 꿈이랑 지금 꿈이랑 변함없이 똑같으신가요? 일단 어릴 적 꿈들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완전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막 공룡 막 자동차 이런 거 말고 진짜 직업으로. 저는 되게 꿈의 변천사가 다양한 편이거든요. 일단 5살 때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술학원 다니면서 화가가 되고 싶었다가 그러고 언제 한번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갑자기 정신과 의사가 3학년 때? 초3 때 과까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다가 초4 때 막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 상 받으면서 작가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초5 때 방송 PD를 꿈으로 설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방송 PD가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꿈도 이것저것 열심히 변하다가 이제 한 곳으로 정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발레리나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예중도 준비했었고 발레가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영화 감독도 하고 싶고 다큐멘터리 PD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꿈이 정확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한동안 제가 경기도지사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정치인의 꿈은 접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진짜 어릴 때 초등학생 때는 꿈이 가수였다가 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는 갑자기 또 체육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랑 놀 수도 있고 좀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체육 선생님 하면 뭔가 나한테 잘 맞을 것 저 같다. 워라밸 잘 맞는 직업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다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고3 때까지는 생활기록부 상에 저의 꿈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왜냐면 뭔가 대학을 위해서 뭐 영어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영어 뭐 대회 이런 걸 많이 나갔었는데 그래서 생기부상의 꿈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실제 저의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생기부에 맞춰서 그런 건데 점점 저도 그게 하고 싶어졌었다가 제가 고3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영어 교육과랑 영어 영문학과를 두 개를 붙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 과는 영어 교육과가 더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 영문과였던 학교가 더 마음에 들어서 지금 학교를 오게 된 거거든요. 영어 교육과를 포기를 하고 근데 그러면 영어 선생님을 하려면 교직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네 그때 바로 접었고 네, 그때부터 뭐 대학 오면서 영어 선생님은 바로 접었고 지금은 좀 언론사 쪽으로 가고 싶은 게 제 친구들이 방송국에서 지금 인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좀 철없는 생각일 수 있는데 취업보다는 그냥 계속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좀 커가지고 맞아요. 대학원? 사회에 나가기 조금 대학원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오케이. 저의 욕심은 일단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과학자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귀엽다. 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과학자가 이제 화학 아, 뭐라 좀 그러죠, 구체적으로 화학과라고 화학연구원? 화학공학자 화학 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서 교수라는 꿈을 꾸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수능을 망치면서 화학과랑 신소재공학과 다 떨어졌었거든요. 현역 때.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면서 화학과는 거리가 먼 수학과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꿈도 살짝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기 때 녹음 주제가 그거였을 텐데 그때는 수학과 교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대학을 1년 다녀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수학과 나와서 교수하는 거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글 쓰는 것도 막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들으시면 또 화내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그냥 재밌게 살고 모르겠어요. 작가도 하고 싶고 뭐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고 막 통계 쪽도 하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일단 다들 꿈들이 바뀌시고 뭐 지금 꿈은 예전 꿈이랑 많이 다를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이 방송국에서 인턴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도 막 회사를 다니기는 싫고 저는 좀 지루한 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조금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까 나둥님 경기도지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6년 내내 반장을 했어요. 오. 그래서 약간 권력욕에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치로 가서 이 경기도를 제가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그쵸. 경기도를 살리겠다. 물론 이미 좋은 도시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실 꿈은 크잖아요. 어렸을 때. 꿈은 크죠. 네, 어렸을 때 꿈도 아주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통령은 좀 너무 피곤할 것 같고 왜냐면 뉴스에서 뭐만 하면 좀 여러저런 논란에 휩싸이고 그쵸. 이런 게 힘들어 보이시고 해서 그나마 덜 힘들어 보이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오케이.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저는 방송 PD가 꿈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되게 계기가 뚜렷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PD를 설정한 거 맞긴 한데 그때는 그냥 약간 TV 보는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약간 아이돌에 빠지게 돼요. 엑소. 그 시절에 엑소 으르렁 그쵸. 아주 핫했거든요. 알죠. 그래서 엑소에 빠지게 됐는데 엑소가 SBS의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방송 출연을 그 목동 SBS 건물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방송국 직원이면 저렇게 막 연예인들 뛰댕기는 거 다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도 저기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굉장히 뚜렷한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엑소가 중1 때 일이었구나 우리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늑대와 미녀 나오고 그다음에 맞아요, 은혜로 맞아요. 나오고 이렇게 그때 가장 핫했던.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얘기 나왔던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뷰티 인사이드 영화 다들 아시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매일 변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저는 못합니다. 아, 왜냐면 근데 사실 그 영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긴 그죠, 거의 하잖아요. 판타지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상대방을 좋아할 때 겉모습도 당연히 다들 그쵸. 신경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진짜 막 갑자기 성별도 바뀌지 않나요? 네. 성별도 아이도 바뀌고. 됐다가 네, 갑자기 네. 완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 됐다가 그게 조금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아, 주위를 살펴보고 그래야 서로 알아볼 수 네. 있고 해서 사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거에는 외향적인 것도 사랑한다는 게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어서 매일매일 적응하면서 새로운 외향까지 물론 내면도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내면만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같아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저도 결국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막 10년 같이 뭐 살았던 사람이 막 그렇게 변한다면은 할 수 있겠는데 사귀고 있던 사람이란지 뭐 관심 있던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한 1년 넘게 사귀면 그 정도 이제 뭐 정을 쌓아온 사람이라면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뭐 얼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말할 때 잘 통하고 대화가 재밌으면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바뀌는 게 그렇게 막 엄청 나이가 많아지고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완전 잘생겨지거나 하는 그런 날이 완전 적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꽝인 날도 있겠지만 뭐 좋은 날도 있고 랜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사람의 대화나 그런 진솔한 마음을 통해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잘생겼을 때 저의 반응과 그러지 않을 때의 반응이 다르면 그렇죠. 상대방이 그 너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워? 막 네, 했는데. 상처받고 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 내면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네,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아까 뷰티 인사이드처럼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내가 그 바뀌는 사람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사람한테? 저는 일단 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떠나갈까 봐. 그래서 저라면 그렇게 바로 막 바뀐 지 하루 만에 야, 나 바뀌었어 막 하면서 다가가진 않고 약간 좀 가리고 최대한 가리고 사실 난데 사정이 어떻게 돼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되 막 바로 이렇게 시각적인 충격을 주거나 그거는 조금 무모해서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동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상대방이 그러니까 잘생긴 날과 못생기게 나왔을 때 그 태도가 바뀌면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제가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나의 내면을 바탕으로 해서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는 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가 두려워서 조금 방에 갇혀 있지 않을까. 애초에 그 상대를 꼬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 드라마에서도 박서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밤을 새거든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근데 그렇게 만약에 3일 밤을 새서 만나러 갔는데 결국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모습이니까 3일 만에 사랑을 빠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시도도 못하고 그냥 먼 발치서 지켜보지 않을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또 만약에 제가 한 뭐 1년 정도는 겉모습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과 이렇게 뭐 좋은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한 1년 뒤부터 저의 겉모습이 바뀐다면 그래도 그간에 정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네, 그때는 조금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정을 또 설명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도 뭐 나를 계속 만나줄 수 있냐 이렇게 진지하게 어쨌든 한 번은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터놓고 대화를 시도를 해보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사랑이 쌓여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시작은 어려워요. 시작이 맞아요, 어렵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저희가 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수많은 직업을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말한 거 말고 진짜 다 떠나서 네. 하나를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직업도 직업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 저는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은 게 그 유치원 선생님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아기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실제로 뭐 아기를 키워보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제 생각보다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고 힘들다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애기들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막 밥도 먹여주고 같이 이렇게 놀고 해서 한 번쯤은 약간 체험해보고 싶어요. 네, 유치원 선생님. 저는 한 번쯤 경험해 본다면 우주 최강 아이돌이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콘서트장 같은 데 쓰면 제가 콘서트 갔을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응원할 때 굉장한 저도 희열감을 느끼는데 그 응원을 받는 사람은 더 대단한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것 같아서 만약 경험할 수 있으면 하루쯤은 콘서트장에 서 있는 아이돌 이렇게 돼보고 싶어요. 저 사실 아까 나둥님께서 우주 최강에서 우주까지 말씀을 하셨을 때 나랑 똑같은 생각인가 했는데 아니었고 저는 우주 비행사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주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주 비행사가 직업도 아닌데 그냥 뭐 여행처럼 가고 싶다 하면 정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일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우주를 가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주 비행사 직업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우주 비행사.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분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런지 김영하 작가처럼 조금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보면은 유명한 작가니까 뭐 다큐멘터리 해외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는데도 같이 가고 막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사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쓴 글이 막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갑도 두둑하고 뭐 그건 뭐 추후 얘기겠지만 그래서 한번 유명한 소설가나 작가가 되는 것도 나쁘지 부와 않겠다. 명예를 모두 네, 부와 거머쥔. 명예.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이라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두 번째 상황은 저희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인의 외면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패널분들은 오늘의 영화 속 상황 어떠셨나요? 얘기를 나누며 새롭게 느끼신 점이 혹시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나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은 원래 자기 혼자 생각하고 그냥 묵혀두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뭐 이프들을 다른 사람들 의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양한 주제를 얘기를 해서 뭔가 새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느낌이 또 새로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며칠 전에 2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모카님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첫 녹음이신데 같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뭔가 누군가의 입장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 자체도 재밌었는데 슈즈님 말처럼 저도 그 영화를 좋아하고 사실 하이틴 로맨스에 대한 아직 환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라라진이 된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극한 직업도 제가 엄청 큰 치킨집을 가진
그런 프랜차이즈의 사장이 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도 오늘 첫 녹음이었는데 뭐 영화 속 상황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니까 좀 더 편하게 상상력을 발휘해가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출연하지 않은 새로운 멤버들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새 멤버들과 함께하는 당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은희, 대본의 슈슈 그리고 패널의 슈슈 모카 나둥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